AI 에이전트, 이제 뭐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코딩의 측면에서는 파이프 코딩, 이라고 주로 불리는 영역이고요. 그 영역이 사실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처럼 모든 업무들을 입력,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도 그 설계 연구 방법론이나 우리가 했던 게 사실은 동일한 파이프라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A 챗봇에서 했던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과를 다시 두 번째 챗봇으로 넘기고 두 번째 챗봇에서 그걸 인풋을 받아서 작업해서 나오는 결과를 세 번째 챗봇에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 코딩은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 챗봇 하나하나를 에이전트가 다 대신해요. 에이전트가 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 에이전트가 그걸 전부 다 연결해서 처음에 딱 시작을 누르면 쭉 연결해서 마지막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계하는 것. 예. 그런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처럼 돌아가서 최종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면서 사람이 손을 타지 않고도 물론 중간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먼 인더 루프가 있습니다. 인간이 중요한 시점에 들어가서 결과물을 평가하고 OK를 누르면 다시 그 다음 넘어가고 뭐 그렇게 이제 기본 작업은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몇 번 해서 퀄리티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휴먼 인더 루프도 빼고 그냥 일사천리로 한 큐에 쫙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에이전트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이제 이러려면 이제 AI 에이전트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팀처럼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업무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에이전트가 끝낼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면 그 시스템을 여러 개를 쭉 하면 하나의 팀이 되고 그 팀 단위를 다시 여러 팀을 만들면 하나의 회사, 조직이 되죠. 그게 이제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AI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오르가나이제이션인데요. 그게 AGI나 ASI에는 그냥 말을 하면 걔가 알아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구현도 지금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유일하게 그게 가능한 게 완벽하게 가장 높은 수준이 가능한 게 클로드입니다. 네, 클로드 코드를 쓰는 거고요. 클로드의 클라우드 버전, 클로드 AI 사고 IDE 버전, 클로드 코드, 터미널 창이나 커서나 이런 데서 이제 열어서 하는 클로드 코드 버전에서 하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쫙 얘가 에이전트를 기본 만들어주지만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크롤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크롤링을 코드를 찰 필요가 없습니다. 크롤링을 짜는 파이썬 코드를 딱 넣어놓으면 걔가 크롤링을 하면서 딱 막히면 우리가 다시 그 코드를 다시 짜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얘가 자기 개선을 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자기 개선이 되고요. 막히면 자기가 코드를 즉시 실시간으로 다시 짭니다. 예, 그 에이전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코드를 바로 짜서 바로 하고 또 막히면 또 다른 방을 막히면 실시간으로 그걸 코드를 짜는 에이전트가 다시 짜서 딱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개선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전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에이전트가 붙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해보면 만드는 거는 클로드 맥스 200불짜리 써야 됩니다. 100불짜리로는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간 타임렉에 딱 걸려가지고 3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맥스를 써야 되고요. 만들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디벨롭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브 코더의 프로그래머의 상상력에 따라 다 합니다. 자기 개선도 이룰 수,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개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자기 개선을 이루게 에이전트를 만들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건데 만들어 놓은 걸 쓰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20불짜리로도 가능하다. 네, 20불짜리로도.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누면 그래서 뭐 이거를 배포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어떤 뭐 설교에 대한 연구를 쓰더라도 이 100불, 200불짜리를 안 써도 그 가능은 하겠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공유하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요 책이 이번에 지금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 저하고 마상욱 목사님, 문재진 목사님, 김규 교수님, 김종우 교수님 5명이 작년에 쓴 건데 생말사의 출판 일정 때문에 지금 올해 초 신년에 나오는 책으로 잡았고 지금 거의 돼서 1월 말에 지금 이 책이 지금 나오고요. 이게 지금 표지입니다. AI 시대 한국교회 던진 11가지 질문.
근데 생말사답지 않게 좀 늘었습니다. 생말사답지 않게 디자인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책인데 이 책 안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3년 최소 3년에서 5년 AGI 시대를 포커스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 AGI 시대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며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골고루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뭐 이걸 다 설명드리자는 건 아니고 이건 저번에 기조연서도 한번 했으니까 설교라는 부분에서 제가 썼던 내용인데 가설을 이렇게 뒀죠. AGI가 나타나서 10분 만에 목회자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이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AGI가 나타나서 스스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들을 전부 다 관리 감독해서 워크플로우 쫙 짜서 10분 만에 완벽한 설교문을 써내는 시대가 온다면 미래의 설교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영성을 유지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가상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상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차이점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방식과 똑같고 지금의 차이점은 이때는 10분 만에 이 일이 되고 지금은 제가 오늘 두 편의 설교를 테스트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1분 1시간 8분 6초 걸렸고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제가 에이전트를 작동을 효율화 시켰거든요. 토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거는 49분 59초 걸렸습니다. 완벽한 설교문까지 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GI까지 안 가도 토큰의 효율성이나 모델이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병렬 구조로 좀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뭐 한 30분 내외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AGI 시대는 10분도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여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 쓴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상의 목사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고 목회 비서를 호출을 하면 얘가 AGI 로고스 에이전트가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시작하자. 그래서 목사님과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 알면 얘가 그 목사님의 명령을 받고 과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즉시 과업을 자기가 오케스트레이터 AI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석 신학자, 인지과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설교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 뭐 신학자, 원어 분석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다 거기에 과제를 부여하고 에이전트끼리 돌고 오케스트레이션 AI는 그걸 다 관리 감독하고 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설교 본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내서 대략 10분 후에 최종 안을 목사님에게 내놓고 목사님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게 3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됩니다. 네, 제가 요 똑같은 방식으로 네, 아직은 이렇게 신학 부분만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인지과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다 만들어지니까 그 에이전트까지 집어넣으면 더 강력하고 물론 시간은 대략 설교 한 편 얘가 초안까지 딱 완성해서 백업 자료까지 다 만드는 네, 그럴 때 대략 뭐 2시간 내지 1시간 정도 어, 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메가처치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 비서팀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어떤 목사님이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요거를 올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단 보급을 할 때 윤리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보급을 할지는 우리가 좀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네. 뭐 참고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야 될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음, 이게 공과 버튼이 사라졌네. 네. 자, 뭐 그러면은 이걸 갖고 내려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좀 크게 해놔서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니까 이게 지금 예, 버튼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공유 중단하고 네, 다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보이십니까? 아, 커서 화면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요 오른쪽에 지금 하얗게 나와 있는 게 이제 결과물들을 보는 창인데요. 일단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설교 연구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 가지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서치. 리서치 페이지가 있고요. 리서치 페이지에서는 본문을 선정하고 하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층 연구. 여기에서 11개의 서브 에이전트가 돌고요. 이거는 신학 연구, 본문 연구만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있던 사회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자라든지, 이런 거는 더 만들면 되고요. 일단 신학적인 연구만 해도 11개 서브 에이전트가 돕니다. 그래서 원문 분석하는 서브 에이전트, 번역본, 사본 비교.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 챗봇으로 만들었던 거기에 있는 본문 분석에 대한 다양한 단계를 다 에이전트로 만들어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 역사, 문화, 구조 분석, 평행 본문 분석, 그 다음에 신학적 분석, 해 문학적 분석. 박사님, 네. 네, 저기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이 예. 저기 그 미래 예측 관련한. 그래? 쏘리. 제가 네. 제가 저것도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쏘리입니다. 그러면 잘못 나갔군요. 아, 요건가 보네요. 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얀 면을 보이는 게, 네, 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요. 워크플로우의 페이지 1이 리서치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심층 연구, 여기 안에서 본문의 연구에 11개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었고요. 원문 분석, 번역 뭐 이렇게 쭉 해서, 통합 분석까지. 그리고 원문 분석에서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가 끝나면 휴먼 인더루프에서 그러니까 인간 설교자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또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하라든지 뭐 이런 작업이 중간에 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게 끝나면 이제 플래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유형, 청중 설정, 설교 스타일 이게 다 우리가 다 저번에 챗봇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거를 다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유형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청중도 선택하게 해주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 도출.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핵심 메시지 도출하고 핵심 메시지를 다시 인간하고 설교자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자 개입을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것도 설교자의 개입을 하지 않고 처음에 몇 가지를 넣고 원스톱으로 쫙 갈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설교 아웃라인 하고 그다음에 아웃라인 승인 하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는 임플멘테이션에서 원고 작성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원고 형식을 AI가 선택을 하고 그 설계에 맞는 이것도 다 우리가 챗봇으로 했던 거죠. 이걸 전자동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형식 선택하고 분량도 놀라운 것은 요 나와 있는 분량이 클로드 코드 창에서 터미널 창에 쓰면 그 분량 그대로 다 나옵니다. 분량 다 나오고요. 물론 아까 했듯이 토큰을 맥스 버전으로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클라우드 버전에서 원하는 분량이 안 나왔던 것은 토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료의 문제라는 거죠. 구독료를 맥스 200불짜리를 쓰니까 얘가 다 나오고 사실 이거 몇 개 하면 그냥 책이 돼 버립니다. 제가 이거는 책, 책, 을 쓰기 위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다가 설교 간단한 것부터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한 거라 그 다음에 설교 원고 초안을 얘가 만들고 초안을 만드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다 에이전트를 따로 만든 거죠. 각각의 챗봇을 만든 것처럼 원리는 같습니다. 그것을 클로드 코드 안에서 구현을 했다. 원스톱으로. 품질 검토 에이전트 만들고요. 그리고 초안 검토 수정을 하면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해서 검토 결과 뭐 이거 수정 뭐 최종 승인을 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거나 뭐 수정 요청의 유형들을 얘기를 하거나 모르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고 유형을 얘가 거꾸로 제시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최종 원고를 그러면 작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클로드 코드에서 설교자의 설교를 집어넣으면 얘가 서브 에이전트 우리가 만들어서 글 쓰는 스타일 서브 에이전트 만들잖아요. 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넣어놓으면
최종 원고를 나오면 걔가 설교자 그 원고를 설교자의 원고 스타일로까지도 완전히 다 바꾸는 에이전트도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코드 베이스인데 여기다가 제가 제 설교 샘플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읽고 설교 샘플 설교 제 스타일대로 글을 고쳐주는 클로드가 잘하는 그것까지도 에이전트가 반영이 돼서 최종 원고가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여기다 계속 이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계속 꾸준히 학습을 또 시키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것도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 아웃풋 산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 요약에 이규제큐티브 서머리가 나오고 연구 자료 패키지에서는 아까 위에 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분석을 했던 게 전부 다 자료로 쌓여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던 AI 스튜디오 빌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건 뒤에서 돌아서 자료가 없지만 얘는 그 자료 한 거를 마치 챗봇에 내가 다 하면 최종적인 자료 페이지를 A4로 예를 들면 원문 분석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자료들이 다 나온 것처럼 그 자료를 다 만들고 그 자료도 데이터로 다 쌌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최종 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으로 얘가 연구했던 마치 비서가 원문 분석하고 신학적 분석하고 문학 분석하고 뭐 역사 자료 분석하고 하는 거를 쭉 페이퍼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지금 내주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설교 아웃라인, 파이널, 설교 참고 노트 뭐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컨피규레이션을 서브 에이전트에다가 제가 이제 만들어 넣은 거고요. 요건 이제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AI가 이 워크플로우대로 바이브 코딩으로 전부 설계를 해서 서브 에이전트를 전부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서 요 라인을 보시면 네, 작업을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보시면 얘가 설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뒤에 작업을 해서 그거를 원스톱으로 쫙 하면서 요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든 거고요. 네. 물론 요게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요 설교는 지금 두 번째 설교는 49분 59초 동안 얘가 작업을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작업의 내용도 설교자가 그 중간중간에 커맨드 컨트롤 O를 누르면 뒤에서 그 한 작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내 예상을 벗어나면 인터럽트런을 시키고 다시 명령을 해서 그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ID 창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게 이제 썰몬의 아웃풋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를 지금 두 편의 설교를 했는데 어, 첫 번째 설교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인데 요게 아까 얘기했듯이 1시간 8분 6초. 이건 제가 휴먼 인더루프를 빼고 예, 처음에 몇 가지만 주고 네가 끝까지 휴먼 인더루프에서 나한테 평가받지 말고 끝까지 다 알아서 해라. 최적을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나온 거고요. 예,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서치 패키지가 얘가 했던 작업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씩 누르면 MD 파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원문 분석 에이전트가 텍스트 어널리스, 오리지널 텍스트 어널리스 했던 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스튜디오나 이런 데 다른 거는 이 작업한 걸 이 분량을 보십시오. 이거를 전부 다 데이터로 봤다. 그러면 우리가 AI 우리가 챗봇으로 했던 거를 전부 다 작업을 해서 매뉴얼로 우리가 워드나 이렇게 다 옮겨놨거든요. 자료를 만들었는데 얘가 그거를 그냥 MD 파일 하나에다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목차가 다 있죠. 어휘 분석, 핵심 단어, 형태론적 분석, 구문론적 분석, 담화 분석 다 한 거죠. 예. 설교적 함의까지.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애널리스트 에이전트 하나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매니스크립트. 이거는 번역본 사본 비교 분석이죠. 이것도 역시 다른 폴더에서 다른 파일로 이 작업을 이렇게 이만큼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방대한 페이지를 얘가 직접 해서 이거는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 구조 분석. 이거는 평행 문서 각각 하나가 한 문서가 전체 에이전트가 한 내용 이만큼이 아니라 각자의 한 에이전트가 한 내용이 이만큼씩입니다. 네. 그래서 11개 히스토리컬 컬처럴 백그라운드 역사 문화 배경까지 이것도 이 방대한 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11개의 백그라운드 문서. 아마 이거를 프린터를 하면 제 생각에는 11개니까 최소 한 100페이지? 그러면은 이거를 1시간 동안 돌려서 요것만 하면 설교문을 안 만들어도 그 본문에 대해서 AI가 1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스스로 조사를 해서 인간이 하나도 개입을 안 하고 프린터해서 100페이지 정도 혹은 150페이지 정도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백업 조사, 연구, 분석을 가져다 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더 늘리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만 했고 아까 했듯이 여기 본 것처럼 인지과학자, 사회과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이런 걸 넣으면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한 분석들을 이런 식으로 해오겠죠. 그럼 거기까지 하면 한 편의 설교에서 1시간 동안 AI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한 200페이지 정도의 백업 자료를 연구 자료를 즉각적으로 목사님에게 주는 그 일이 지금 이 AI 시스템에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리서치 패키지고요. 여기서 이제 설교문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설교 총괄 요약입니다. 지금 요 설교의 본문, 그 다음에 본문의 주제 정보, 설교 정보, 핵심 메시지, 설교 구조 포인트.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했을 때 체크리스트. 원문이 안 나왔으니까, 영적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요 본문에 대해서, 실무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하셔라. 우리가, 설교 연구 방문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했던 그런 뭐 이런 거 지금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설교 원문을 다 안 준다면 원문은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설교 준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핵심 포인트들만 잡아서 여기를 가지고 그 앞에 했던 방대한 데이터들과 자기가 직접 원고를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기텍 썸머리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설교 연구 신뢰도 보고서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걸 만들었죠. 이거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를 좀 더 넣으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자가 혹은 설교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이 이 신뢰도에 대한 기준 측정 어떤 기준을 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게 돼서 이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측정도 다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다 모든 거를 얘가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를 전부 다 측정을 스스로 한 겁니다.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요 정도 출력이 나오지를 않죠. 네. 요게 다 가능하고요. 몇 개까지 했나요?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오,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언제 끝나지? 잠깐만요. 네, 500개를 넘어가네요. 아무튼 얘가 다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어 메시지 부분을 누르면 역시 코어 메시지에 대한 연구 종합 결과, 통합 분석, 핵심 주제들, 빅 아이디어 옵션, 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최종적인 원고를 말고도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설교자가 백업 자료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옵션, 중심 명제, 설교 목적, 청중에 대한 맞춤 적용, 뭐 이런 게 지금 얘가 다 만든 겁니다. 결론, 뭐 핵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참고 논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리포트. 이거는 이제 품질 평가서니까, 그 지금 내용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드래프트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드래프트. 제목은 얘가 쫓아오시는 은혜, 시편 23장 가지고 했고요. 빅 아이디어, 강해 설교로 하고, 성인 예배고 30분이고,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니까, 서론, 3에서 4분. 서론에 대해서 드래프트를 썼고요. 드래프트만 가지고 가도 됩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분짜리에 맞춰서 얘가 3천에서 4천자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맞는 분량을 출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록 참고 목록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파이널. 파이널에는 네, 설교자가 몇 가지를 하면 이제 그 파이널 설교문으로 요 정도 분량으로 지금 나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3, 40분짜리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예, 나오고, 그리고 아웃라인. 예, 그리고 아웃라인에 대해서도 얘가 만들어 주니까. 예. 그 외에도 뭐 추가로 만들고 싶은 부분들은 에이전트가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시간 동안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제 설교 스타일을 좀 넣었습니다. 그것을 훈련시켜 가지고 넣어서 다른 작업들은 똑같고요. 보면 조금 더 얘가 예, 작업을 한 게, 네. 이거는 제 설교문의 스타일을 가지고 만든 얘가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하고 문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위대한 계획 하면서 완전 원고 40분, 6,200자 사용자 스타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문체하고, 네. 요 문체하고 요 문체가 다릅니다. 네. 아까 이전 거는 사용자 스타일, 글쓰기 스타일을 적용 안 시킨 거고, 이거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제 설교, 네, 요거거든요. 제 설교를 넣어서 얘가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나온 게 요 문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가능을 한 거죠. 그리고 요게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요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예, 디렉토리. 그래서 워크플로우 통계를 내면 총 이 설교문을 하는데 15개의 에이전트를 얘가 실행을 시켰고요. 체크포인트, 연구 문서 생성을 11개를 했고, 사용자 스타일을 적용을 했고, 대체적으로 49분 59초, 50분 정도 걸려서 요 작업을 하고, 단순히 설교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연구 자료들을 방대한 물량으로 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요 정도가 되면 설교 비서는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서 인문사회학적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 집어넣으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대략 1시간 정도 설교 비서가 돌면 음, 목사님 한 분이 어, 오늘 해야 될 설교에 대한 비서가 연구 목록 자료로 가져온 게 대략 한 150에서 한 200페이지 A4로 그 정도까지를 매 설교마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어, 실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에이전트를 얘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하고 필요한 커맨드 그리고 후크, 네, 그다음에 스킬, 네, 여기 보면 네,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이것을 만드는 프롬프트, 네, 그다음에 스크립트, 파이썬을 제가 얘가 돌려서 하는 거고요. 어떤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자료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제가 명령을 내리면 주제를 줬는데 여기 서브 에이전트 안에 없는 에이전트가 이번 설교의 연구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오케스트레이션 여기 보면 에이전트 전체를 총괄하는 에이전트가 이게 좀 섞여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어, 전체 워크플로우를 진행하는 과정과 에, 해당 에이전트들의 구조도를 설명하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바로 네. 그러니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설교자가 계속해서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요 코드 베이스, 이 시스템 자체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색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쓰면서 혹은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주로 많이 하는 내용, 주로 대화에 맞춰서 네가 자기 개선을 하라라고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 사용자가 계속 쓰면 얘가 에이전트가 다 바뀌거나 새로운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리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 그냥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로컬 컴퓨터 안에 그냥 디렉토리처럼
폴더 안에 집어 넣어버리기 때문에 예, 사용자 내부 안에서 자기 컴퓨터 안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스를 만들 때하고 다른 점은 로그인이라든지 외부 연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슈퍼베이스나 이런 걸 붙일 필요도 없어. 사용자의 컴퓨터 자체가 폴더 구조로 마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들이 쓰지 않고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체하거나 한 팀을 대체하거나 심지어는 한 조직을 대체하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을 서로 연동시키는 것은 엠파렌이나 이런 외부 기기를 약간만 쓰면 그 에이전트끼리 서로 호출을 시켜가지고 웹 그 뭐 트리거 작동을 쓰면 이 서브 에이전트를 다시 큰 단위 하나로 본다면 또 다른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면 서로 연동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 쫙 해서 작업을 얘가 전자동으로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팀을 대체하는 조직을 대체하는 그게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엠파렌에서 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엠파렌이라 이런 건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더 필요 없죠. 클로드가 훨씬 더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파이프 코딩이 상당한 수준 올라왔다. 이거를 만들면 설교 비서 그다음에 뭐 행정 비서 뭐 이런 것들을 전자동화를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시스템들을 여러 개를 구별을 하면 제 이제 목표가 올해 그 목표인데 혼자 계시는 목사님이 대형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물리적 AI를 제외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부 다 시스템을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전자동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몇 가지 명령들만으로도 실제로 구동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의 개념에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파워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전체를 설명하라 제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체 워크플로우, 설교 연구 워크플로우를 얘가 보여줬고 페이지별 상세 구조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에이전트 여기 있네. 에이전트 계층 구조. 그래서 썰먼 오케스트레이터 얘가 이름을 오케스트레이터로 했거든요. 썰먼 오케스트레이터는 오퍼스 4.5를 쓰고요. 그다음에 모드 에이전트, 그다음에 리서치 에이전트, 플래닝 임플리멘테이션 에이전트가 밑에 있고요. 이 하위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 또 서브 에이전트들을 두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1개 연구 에이전트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들을 역할들을 어떻게 맡았는지 얘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 지점, 그러니까 사용자가 언제 개입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승인 지점을 늘리면 이제 인간의 역할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거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설교 연구에 더 개입을 해야 되겠다. 연구 자체에도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놨어도 프롬프트 하나로 전체 워크플로우를 휴먼 리더 루프를 거치지 말고 나의 승인을 받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완전 자동으로 해라. 그러면은 휴먼 리더 루프를 넣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자동으로 해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서 나오는지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고요. 사용자 리소스 우선순위 시스템 보여주고 에이전트 실행 요약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특징은 병렬 실행 최적화를 했고요. 의존성 기반의 웨이브 구조를 만들었고요. 7개의 얘가 HITL인데 요거는 이제 얘가 이름 붙인 겁니다. 나중에 있고요. 사용자 리소스 우선순위를 둔다. 그래서 연구 자체에서도 사용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번 설교 준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 그게 PDF든 TXT든 혹은 이미 그걸 폴더에 집어넣으면 이 에이전트가 그 폴더를 우선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읽는 거죠. 읽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얘가 또 리서치를 또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해오는.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든지 얘가 리서치에 한계 있는 것은 내 자료를 집어넣는. 우리가 챗GPT에서 챗봇 만들 때 넣은 것처럼 혹은 레그를 건 것처럼 이제는 뭐 그런 거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폴더 안에 집어넣으면 클로드 코드가 완벽하게 다 그걸 읽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사용자 리소스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프로파일 적용을 했고 체계적인 폴더를 만들어서 얘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관리한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얘가 이 폴더 안에 다 읽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했던, 지지난주에 했던, 언제 했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슷한 거를 끄집어 와라. 이 본문과 비슷한 연구를 끌고 와라. 그러면 얘가 이 폴더 안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에이전트가 그 작업을 해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역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파이프라인 코딩이고 이걸로 통해서 제가 우리 챗봇으로 구현했던 설교 연구 방법론 대부분을 AI 에이전트 오토메이션 시스템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구현한 겁니다. 실제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신학적이나 이런 부분 목회적으로 크게 손을 안 댄 겁니다. 이게 버전 1.0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드래프트 설교를 보고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아까 그 실수로 보여드린 그 시스템은 제가 미래 예측 시스템을 전자동화를 지금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환경 스캐닝인데 제가 저거는 한 2주 동안 제가 디벨롭을 계속 시킨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첫 번째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 왜냐하면 A 예측 시스템은 할루시네이션이 많거든요. 예측 자체가 확률적이니까. 근데 이거는 리서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작업이라 훨씬 더 그 부분을 아직 잡아주지 않았는데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디테일에 들어가면 본문 분석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챗봇에서도 할루시네이션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챗봇에서 잡아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에이전트를 튜닝을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올 한 해는 그래서 제가 작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 AI의 활용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어, 들었던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